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지요. 9월도 중순이나 됐다는 게 안 느껴지네요. 주말이 지나고 나면 벌써 9월 4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4주차에는 일정이 좀 많아요. 하나금융 24호 스펙, 하나플러스 제3호 스펙, 뉴안타 제10호 스펙, 이렇게 스펙 3개가 있고요. RP바이오, WCP, 선바이오의 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면 RP바이오의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해요. WCP는 망한 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수요 예측 결과까지 발표가 된 하나금융 24호 스펙과 하나플러스 제3호 스펙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 24호 스펙인데요. 발기인이자 최대 주주는 ACPC입니다. 네, 또다시 등장한 스펙의 터줏대감이에요. 가장 많은 스펙 합병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스펙 전문 투자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보시면 최근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스펙들이 좀 많습니다. NH 스펙 20호, 유진 스펙 7호, 신한제 8호 스펙, 한국 10호 스펙, SK ACPC 제7호, 그리고 신영 스펙 8호까지. 즉 합병 대상을 찾아야 하는 스펙들이 꽤 많다는 거죠. 물론 발기인이 꼭 모든 스펙의 합병 대상을 직접 찾고 그 과정을 진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ACPC의 타이틀이 걸린 그런 스펙들이 꽤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임원들의 경력은 보면 최은혁 하나증권 IPO실 차장이 HFR의 스펙 합병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황재문 사회이사가 예전에 하나증권 IPO실 차장이었거든요. 삼성증권의 IPO 2팀 부장도 맡았었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진행했었던 스펙 합병 관련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다음 하나증권의 역대 스펙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스펙으로 승부 보고 싶어하는 하우스 중에 하나예요. 2010년부터 해서 총 23개의 스펙을 상장시켰는데 쭉 보면 2개만 상장 폐지됐고요. 7개는 합병 대상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하나증권이 ACPC와 손을 잡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금융 11호와 17호 스펙도 ACPC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둘 다 합병을 성공시켰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뭉쳤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해산시의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2,091원입니다. 예치율 1.5%를 가정했고요. 최근에 KBJ 22호 스펙이 이자율 3.25%를 가정했거든요. 무려 3%가 넘는 이자율. 그래서 다른 스펙들의 적용 이자율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모 개요 보시죠. 700만 주를 공모해요. 스펙치고는 공모 규모가 140억 원으로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 175만 주고요. 청약은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는 이틀이 걸려서 다행이네요. 네, 수요 예측 결과를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1182.72대 1로 높은 편에 속해요. 하나금융 23호 스펙이 1168.92대 1을 기록했었는데 24호가 3호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은 따로 신청받지 않았습니다. 즉 공모금액 140억 원 전부가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금액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최근 스펙들의 가격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9월 16일 종가를 쭉 보시면 공모가 대비해서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스펙들이 거의 없습니다. 상장 이후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스펙 6호와 대신 밸런스 제12호를 제외하고는요. 5%에서 10% 사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스펙의 규모가 작아서 그나마 기대해봤던 신한 제10호 스펙마저도 최고가 기준으로 8%밖에 못 찍었고요. 그래서 진짜 스펙의 합병을 기대하면서 장기로 가져갈 분들이 아니라면 비례까지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배정 물량 보시죠. 175만 주니까 균등 물량은 87만 5천 주가 되겠고요. 청약 건수가 2만 건 정도가 들어온다고 치면 균등 배정 수량은 43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43주 받아서 6% 수익을 낸다고 하면 5,160원이고요. 수수료 2,000원을 빼면 3,160원 정도를 남길 수가 있겠네요. 이건 예측이니까 청약일의 경쟁률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약 한도는 14만 주까지 청약 가능하세요. 네, 다음 하나플러스 제3호 스펙을 보시죠. 이번 스펙의 발기인이자 최대 주주는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TS 인베스트먼트는 M&A에 특화된 벤처 캐피탈인데요. 스펙 운용 쪽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VC 중에 하나예요. NH 스펙 11호, IBKS 제 16호, KB 제 20호, 하나금융 19호. 다양한 증권사와 손을 잡고 스펙을 계속 상장시켜 왔고요. 하나금융 19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 대상 법인을 찾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스펙들과는 달리 임원진이 총 5분이더라고요. 기타 비상무 이사가 2명입니다. 박충용 이사는 현재 하나투자증권 IPO 센터에 계신 분이고요. 장일훈 이사는 TS 인베스트먼트의 이사입니다. 박충용 이사가 이번 스펙의 관리와 공시를 맡게 되고요. 장일훈 이사는 합병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IPO나 스펙 관련해서 이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하나투자증권이 이쪽으로 성과가 그동안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2015년에 HCPC와 함께 상장을 시켰던 스펙이 합병 대상을 찾은 그 뒤부터 연장 5개의 스펙이 상장 폐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4년 뒤인 2019년에 스펙의 닉네임을 아예 리브랜딩 했고요. 하나플러스 스펙으로요. 그리고 1호가 드디어 세림 BNG와 합병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는 중이고 성과는 아직 추가적으로 더 입증을 해야 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3호가 상장 폐지된다고 하면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2,113원으로 가정을 했네요. 마찬가지로 36개월 동안 변경되는 이자율과 36개월 내 당사가 해산 시에 따른 예치기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 개요 볼게요. 총 50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액은 100억 원이 되겠죠. 여기도 환불까지는 이틀이 걸리는 거 다행이네요. 수요 예측 경쟁률은 1077.84대 1. 보시면요. 최근에 상장한 스펙들 대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하나투자증권의 과거 스펙 리스트들의 성과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받았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25.57%를 기록했고요. 확약 신청을 받았던 기존의 스펙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그냥 무난한 수준이에요. 아주 높지도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과거에 하나플러스 제2호 스펙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청약에 참여하신다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플러스 제2호는 스펙 이상급 등 현상이 활개를 쳤을 때 상장을 했던 친구고요. 최고가 7,140원을 찍어줬었죠.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참고한다면 이런 급등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배정 물량은 총 125만 주고요. 균등 물량은 62만 5천 주. 대충 청약 건수를 15,000건 정도로 잡았을 때 균등 배정 수량은 42주 정도가 예상돼요. 마찬가지로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우대 고객 한도를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 12만 5천 주까지 청약 가능하세요. 스펙은 사실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주말에 틈나면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 남은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